예,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이 금산의 이 골드크래스 시간이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늘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죠.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R&D 비중에 주목하라 이런 타이틀이죠. 지금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R&D 규모가 투자 규모가 크고 신약 개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크다. 그러니까 R&D 쉽게 말하면 R&D 비중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높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글로벌 제약사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하시고요.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은 R&D 비중을 얼마를 쓰고 있을까?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쓰고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 전체 제약사들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R&D 비중이요 0.4%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을 다 합쳐도 1%가 안 됩니다.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은 과연 얼마의 R&D 비중을 쓸 것인가, 쓰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약사 중에서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위 기업이 존슨앤존슨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존슨앤존슨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제약사는 아닙니다.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 자체는 물론 신약도 개발하고 물론 하지만 보통 헬스케어 쪽에도 강하고요. 의료 장비 쪽에도 강하고 화장품 쪽도 강한 게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런데 이 존슨앤존슨은 따지고 보면 제약사는 아니지만 분류에 제약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지금 세계적인 제약사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는 미국이고요. 미국이 많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건 종합제약업체입니다. 종합제약업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은 81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차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죠. 그 중에서 R&D 비중을 얼마를 쓰냐면 15%를 쓰는데 약 12조 정도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 80조 중에서 12조를 R&D 비중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업이 노바티스라는 기업인데 스위스 기업입니다. 지금 제약사 중에서 스위스 기업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요. 이 제약 산업이 지금 수출의 30%를 정도를 차지하는 게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위스 같은 경우 이 노바티스는 주요 제품이요. 가장 많은 이 블록버스터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가 노바티스 한 16개 정도 됩니다. 주로 백혈병이나 이런 신부전 치료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구에서도 포수가 있고 투수가 있고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포지션별로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매출액이 63조입니다. 이 중에서 22%니까 13조 정도를 R&D 비중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로슈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스위스 기업입니다. 이게 보시면 보통 이 기업이 타미플루, 여러분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신종플루가 그때 발생했을 때
가장 히트를 쳤던 것이 이게 보면은 타미플루입니다. 이때 당시에 2009년도 한 해만 매출액이 얼마 나왔느냐. 이 타미플루 하나만 가지고도요.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신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난해 매출액이 54조 중에서 23%를 R&D 비중을 쓰더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위 기업입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미국 기업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나와 있죠.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 이 리피토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 리피토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의 매출을 올렸냐면은 15조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나와 있는 리피토 이거 고지혈증 치료제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15조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에요. 자, 매출액이 지금 54조 중에서 18%인 9조를 R&D 비중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글로벌 제약사 넘버 지금 5위 기업인 사노피입니다. 프랑스 기업인데 이 기업은요 지금 주로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 중추신경제하고 당뇨병 치료제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샤노피입니다. 매출액이 46조, R&D 비중이 20%, 9조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고. 자, 6위 기업 머크입니다. 독일 기업인데요. 이거는 백신 바이오 치료제 쪽입니다. 매출액이 46조, R&D 비중이 지금 18%인 8조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GSK, 지금 영국 기업인데 이 기업은 조금 특이한 게 백신 쪽하고 탈모, 저도 머리가 조금 많이 좀 빠지는데 이 탈모 쪽하고 요 위염 쪽에서의 매출액이 지금 41조 정도, R&D 비중이 20%입니다. 제가 지금 R&D 비중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비중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정시, 우리나라 기업에 딱 대입을 시키면 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백소 파동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 정권사 이슈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추럴 엔도텍이 과연 R&D 비중을 얼마나 썼을까? R&D 비중을. 제가 여러분들 그 결산 보고서를 보시면 매니에 보시면요. 매니에 거기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와? 사업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사업 보고서 밑에 보시면요. 사업 개요라고 나와요. 사업 개요. 그 사업 개요 밑에 보시면요. 연구개발비가 나와요.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R&D 비중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R&D 비중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R&D 비중을 많이 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 다음 8위 기업인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내분비 쪽하고요. 소화기 쪽하고 신경계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더라는 거. 자, 매출액이 28조, 이 중에서 20%인 5조를 R&D 비중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엘이라는 기업 있죠. 여러분들 아스피린, 너무나 잘 아는 이 아스피린이 이 독일의 이 바이엘의 기업, 바이엘 제약사에서 만들어낸 건데, 보통 이쪽은요, 이 바이엘 기업이라는 것은 항생제하고 해열 진통제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매출액이 26조. 지금 R&D 비중을 19% 정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요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순위가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게 이게 나와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 미국 기업인데 보통 이 기업이 지금 시행 간접 신호돼 있잖아. 이 소발디 쪽에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 지금 26주 중에서 R&D 비중을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 23%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실을 1977년도에 우리나라 김정용 박사가 비행 간염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세 번째로 상용화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국립보건원에서 이 백신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를 하고 그 다음은 프랑스에서 상용화하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상용화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김용용 박사가 개발한 이 비행 간염 백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세 번째로 상용화했을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약에 대한 이런 임상실험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글로벌 제약사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R&D 비중이 매출액의 20%에서 22%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나라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연결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메드라는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주가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가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을까? 이 기업은요, R&D 비중을요, 이거는 116%를 쓰고 있습니다. 매출액보다 더 많이 써요. 매출액이 만약에 6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으면은 R&D 비중을 70억을 쏟아붓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R&D 비중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바이오메드라는 기업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해당 기업만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글로벌 제약사들 보면 다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제약사는 어디에 강하고 어느 제약사는 어디에 강하고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JW 중해제약이라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요.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약 이 리바로 V라는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효과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만의 어느 정도 독보적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지금 이 파괴력이라 있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나 우리나라 제약사나 저는 이 퍼스트 인 클래스 또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지 않으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 중에서 지금 못 가는 제약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런 세 가지 관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제약사를 좀 낱낱이 제가 한번 파헤쳐 가지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가. 최근에 지금 대웅제약 주가가 잘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대웅제약 주가가 상한가 한 방, 상한가 두 방, 어제 같은 경우 장중 한 13%까지 올라갔어. 단기적으로 한 40%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약주에 대한 명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화요일, 금요일 순서 이 금산의 골드클래스 주목해 주시고요. 이 업종 투자에 있어서 좀 긴 관점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